오늘은 제 입사 지원서 양식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사 지원서 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가져온 폼 같은 경우는 가장 꼰대 같은 옛날 폼이에요. 요즘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사실 가족상 물어보는 거는 요즘 뭐 법으로도 금지됐고 블라인드가 유행하면서 뭐 학력이나 이런 걸 아예 안 물어보는 것도 가끔씩 있고, 뭐 면접관들은 못 보게 한다라는 기입만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뭐 중견기업 이하급의 기업이라든지 수시 경력 채용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폼, 모든 것을 물어보는 폼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가져와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폼에 대해서? 옛날 폼이죠. 굉장히 올드한 할 얘기가 폼입니다. 예. 뭐 요즘은 뭐 취미특기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회사마다 그 또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취미특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네. 뭐 희망 연봉도 있고, 가끔 네. 또 가족상을 물어보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본 폼을 좀 익혀놓을 필요는 있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싶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해서 조금 우리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자세히 보시면 뭐 위에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는 사실 뭐 이름이라든지 뭐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입하시면 돼요. 뭐 틀린 내용 없고 잘못된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보고자 하는 부분은 희망급여입니다. 크레딧잡을 확인하면은 사실 올해 입사자, 최근 입사자의 평균 연봉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연봉을 적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만큼 당신네 회사에 대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라는 티내기도와 동시에 내가 생각 없이 이 회사에 지원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이력을 제시할 경우, 뭐 중소기업급의 기업들 같은 경우 그냥 낮은 연봉을 써보면 낮은 연봉을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높은 연봉을 써버리면 현실성 없다고 싫어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면접 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답변을 적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 적긴 해요. 왜냐면은 빵원? 애매하게 뭐 얼마를 쓰고 이렇게 할 바에 그렇죠. 그냥 영어로 쓰면 좀 깔끔하지 않나 싶고,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 경력을 같이 뽑는 자리에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냥 뭐 신입이라면 영어로 깔끔하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죠. 뭐 사실 올드폼이라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요청하지 않지만,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장 무난한 답변을 적던가 아예 안 적던가 하는 방법이 괜히 공격당할 건덕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예. 결국 이력서라는 거는 가산점을 얻고자 하는 자와 감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싸움이거든요. 예, 이력서를 제출하는 쪽에서는 감점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만 보이면 되고, 이력서를 평가하는 쪽에서는 감점할 요인만 찾으면 돼요. 네. 뭐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이 적었다. 그렇죠. 굉장히 올드폼이다 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적을 수 있는 거는 뭐 학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본인 학력 뭐 학점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경력, 뭐 여기서 저희가 뭐 가져온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오히려 일부러 저희가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여기서 뭐 파트타이머도 있고 인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뭐 틀릴 수 있는 거나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는 사람이 편한 이력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처음 최종직이에요. 직위와 직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위라는 건 결국 뭐 과장, 차장, 뭐 부장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사실 신입 이력서를 쓰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직위라고 하면은 사실 인턴, 계약직, 임시직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다른 회사를 뭐 1, 2년 정도 정규직으로 하셨을 경우에 뭐 정규직, 뭐 사원 뭐 이 정도까지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외에 여기 쓰신 것 중에 제가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파트타이머예요. 왜냐면 파트타이머를 7개월 했으면 사실 계약직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7개월이라는 거는 파트타이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3일 알바, 뭐 일주일, 정규 9to6 업무를 한 게 아니라 뭐 하루에 뭐 오후 3시간 근무 이런 걸 했을 때 파트타이머라는 업무를 쓰지, 여기 써 있는 거에 7개월이라고 되어 있고 교육 관련 업무 서포트라는 것을 보았을 때 파트타이머라는 표현보다는 계약직, 임시직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위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거죠. 그렇죠. 네. 뭐 사원, 뭐 과장 이런 게 직위인데 자기 담당 직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 쓴 거죠. 네, 직무나 직책 이런 것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담당 업무예요. 담당 업무 같은 경우는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사실 앞에 있는 회사가 유명한 회사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강소기업도 많고, 네, 좋은 회사일지라도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교육 관련 업무 서포트, DB 구축 및 진단 툴 개발, 교육 운영 및 관리라는 이렇게 너무 너프한 범위로 쓰게 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육 관련 업무 서포트, 뭐 강의했다는 건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 방명록 작성한 건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고, 사실 DB 구축 및 진단 툴 개발이라고 써놓으면은 제가 만약에 이거를 평가하는 담당자라면 그냥 사무 업무 했네, 복사했고 뭐 엑셀 주는 거 정리했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있어 보이게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없어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저라면 구체적으로 썼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 땡땡땡에서 교육 관련 업무를 했으면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했다. 뭐 예를 들면 신입사원 대상 교육 진행, 뭐 가맹점주 대상 교육 진행, 뭐 학회 참가자 대상 교육 진행처럼 어떠한 특정 구체성을 부여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학직 직원이 교육 진행에서 할 게 뭐 있지? 신입사원 교육 진행에서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이 면접 때 나오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DB 구축 및 진단 툴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한 DB 구축이 아니라 뭐 전국 가맹점 DB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떤 데이터 여기서 보면 뭐 고성과자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뭐 신입사원 교육 관련 업무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거죠? 라고 질문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면접으로 이루어져서 질문을 받는 사람이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대답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인상으로 남았다면 가산점, 감점이 아니라 가산점으로 남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업무를 하면은 네.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원하는 회사에 맞춰서 네.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꼭꼭 네. 네? 씹어서가 아니라 네. 꼭꼭 네. 집어서 네. 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교육 운영 및 관리를 했으면은 네. 그 중에서 뭐 대리점 교육도 있을 그쵸. 수 있고 뭐 네. 신입 교육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대리점 같은 뭐 편의점 업계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리점 교육을 쓸 것이고 그렇죠. 과장 직급의 많은 뭐 산업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과장 교육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칸이지만 내가 관련된 거를 최대한 적는 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중요 포인트 한 단어 정도는 반드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칸이면 뭐 구체적으로 내가 뭐뭐뭐를 했어요라고 쓰긴 뭐해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어떠한 목적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떠한 업무를 주로 했는가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써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봉은 본인이 받았던 연봉 쓰셔도 되고 뭐 사실 1년을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봉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빵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여기서 딱 네. 경력직을 위한 칸이니까 네, 우리가 신입이라면 경력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기타적인 분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냥 뭐 이메일 왜 저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 저거 편집자가 바꿔줄 거예요. 왜 저거 요 그냥 모자이크 해주세요. 네. 네, 저거 이메일에 아니 왜 그랬어? 장난을 썼는데 네, 아주 저거 좀 그러네요. 네. 이메일에 뭐 욕이나 그러니까 네. 이메일 나쁜 게 없었으면 나쁜 게 없으면 좋겠고요. 티내지 마셈이라고 써있는데 티내지 말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를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든 내 학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경우에는 네. 굉장히 안 좋게 보일 그렇죠. 수가 있어요. 이 회사 생활 기본 자체가 그렇죠. 하라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잘하는 게 회사 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학교 좋다고 해서 티내지 말고 그렇죠. 그냥 무난하게 가라. 내가 만약에 입사 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D994418 골뱅이 뭐 입사유니브.co.kr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잘못 쓰면은 난리 납니다. 그냥 바로 블라인드에서 잘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출근 가능 이런 거는 뭐 보통 수시 경력서 뭐 이력서나 보통 이제 수시 요즘 수시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출근 가능일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신입이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냥 무관으로 쓰시고 네. 아니면은 뭐 맞춰야죠. 아무 날짜나 그냥 적당히 바로 다음 다른 주 날짜로 네.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 주 쓰시면 됩니다. 다음 주. 복수 전공, 부전공 당연히 그냥 옆에 쓰면 돼요. 밑에 쓰면 되고. 그러니까 네. 자기가 가진 거를 최대한 네. 다 쓰는 게 중요하다. 가끔 학점란에 대해서 뭐 졸업 예정이신 분들이 어떤 학점을 써야 돼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지금 대학 본관 가서 뽑을 수 있는 학점이 본인이 써야 될 학점입니다. 네, 저 이번 학기 성적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졸업할 땐 더 학점 높아지는데요. 그럼 그때 가서 쓰시면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뭐 학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 특히 문과에서 학점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언더컷만 맞춘다는 개념으로 웬만하면 3.0은 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래요? 3.0은 넘지 않을까요? 네, 뭐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간다 하긴 네. 했지만 그래도 학점이 네. 이제 중요해지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막 덜덜 떨면서 오히려 거짓으로 써버렸을 때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조금 네. 틀리는 순간 네. 이제 나중에 면접 가서 좀 힘들어지기 그쵸? 때문에 나중에 서류 제출이 돼서 면접 다 통과하고 최종 합격되고 서류 제출에서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지 않으려면 사실대로 기입하셔야 된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 막으려면 아닙니까? 그리고 네? 불상사를 막으려면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러시죠? 막지 않으려면. 네. 알아서 하실 거고요. 알아서 뭐 편집자가 그리고 경력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본인이 어떠한 인턴이나 계약직을 했을 경우에는 퇴사할 때 이거 경력 인정 서류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느 회사든지 다 뽑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류 하나씩 받아서 집에다 잘 차곡차곡 쌓아두면은 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점 정도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건 뭐 병역,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갔다 왔냐 이런 거고요. 뭐 자격증, 어학 성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보훈 대상은 뭐 거의 없어요. 보훈 대상 있으신 분들은 대상하고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뭐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 군 복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뭐 자격증, 어학 성적, 취미 특기가 사실은 큰 문제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거는 어학 성적이라는 거예요. 토익, 뭐 토스, 뭐 JT, 뭐 어떤 뭐 일본어 성적, 뭐 중국어 성적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영어 성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토익보다는 토스를 좀 선호해요. 좀 학원 같은 거 다니셔도 빠르게 좀 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토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의 경우가 한 달, 두 달 뭐 네. 토익 그렇죠. 거기서 끝내면 다행이야. 그렇죠. 1년 하는 친구도 그렇죠. 봤고 휴학하고 하는 친구도 그렇죠. 봤는데 너무 답답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어느 정도 폼이 완성되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본인이 뭐 외국어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면 뭐 무역 이런 직무가 아니라면 뭐 통역관 붙여줍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뭐 굳이 본인의 성적은 성실성을 보기 위한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토익 토스. 최소한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뭐 토익 6 나올 게 7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죠. 토익 하나 더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크게 달라지는 거는 크게 상관은 네. 없다라고. 저도 언더컷을 맞추면 된다라고 음. 생각해요. 음. 떨어지지 않을 그 하위 엑셀 하위 칸에만 맞추면 되니까 뭐 레벨 6 130, 뭐 토익 750에서 760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괜히 막 토익 막 한 달 두 달 하면은 막 790 되면 좀만 더 하면 850 나올 것 같은데 너 한 세 달 더 해요. 850 나와요. 좀만 더 하면 900 나올 것 같은데 한 두 달 더 해요. 이러고 막 한 학기 날리고 뭐 1년 날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 6개월 동안 계약직 하나를 하는 게 네, 저는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해외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 레벨 7이나 5피가 IH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토익도 850 이상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점수는 또 이제 문과에서 평균으로 많이 여겨지는 점수예요. 네.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게 좋고 안 된다면 너무 매달리지는 말자. 이거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시는 분이라면 뭐 어문 계열 학과에 종사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높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데에 차별성이 있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특히 문과에서는. 네.